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TV의 안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즘 장안의 핫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그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북한 사회도 좀만하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탈북자들이 그렇게 못 산다고 하던 북한이 어? 그래도 뭐 맥주 파티도 하고 호텔도 들어가고 하는구나 하는데, 사실 그거는 드라마 스토리상 그리고 북한의 평양에 살고 있는 1%에 해당하는 특권층에 해당하는 일이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분들도 뭐 다 같이 우리 뭐 현대나 뭐 삼성과 같이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이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의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한국의 잘 사는 모습과 그리고 그 잘 사는 모습 보게 되면 꼭 본부장이 출연하고, 그 본부장 하게 되면 아주 훤칠하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꼭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여성들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거든요. 북한에서 예전에부터 내려던 말이 있습니다. 까치는 까치끼리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은 그래도 내 인생에 대한민국에 가게 되면 그런 대한민국 드라마에 나오는 본부장쯤은 아니어도 그 절반만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본부장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신내리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고는 친구들도 다소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 역시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꿈을 안 가졌다고 하면 또 과언이 아니겠죠. 한 번쯤은 이루지 못할 꿈이지만 꿔보는 게 인간인지라. 그래서 저도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내 인생에도 저런 대한민국의 본부장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스토리상 그리고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작가가 조금은 가장되게 쓴 글이기도 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삶이라고 하게 되면 그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기 가족과 생이별을 하면서 대한민국, 그 목숨을 걸고 수십 수백 번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북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북한 사회라고 할 때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제일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작가가 그 부분을 꽤 잘 리얼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갑자기 정전이 됐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북한 주민들, 저희가 그랬었거든요. 그냥 명절에 명절 공급으로 보는 게 전등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설날 하게 되면, 제가 말했잖아요. 설날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절대 전기를 안 가져간다고. 그런데 그 사이에 텀을 두고 밥 먹는 시간에 또 전기를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오후 한 3시, 4시 되게 되면 한 번 더 전기를 주거든요. 그러면 저녁 10시까지 전기를 줍니다. 명절에도 우리는 명절 공급 해가지고 설 전날, 그리고 설 전날 음식할 수 있게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고요. 그 12시께 뭐 북한에서 무슨 에멜레 종이라고 하는데, 그 종소리까지 듣는 것까지 하고 전기가 가면 그 다음날 아침 한 8시쯤 되게 되면 전기가 와요. 왜냐면 아침 9시 신년사 생방송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오거든요. 전기를 보다가 한 12시쯤 되게 되면 또 가요. 점심밥 먹다가 한 서너 시 돼서 한잠 자고 나면 전기가 오거든요. 그때 또 불을 보는데, 그걸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역시 전기 사정이 긴장한 거에 대해서 작가가 잘 캡처해가지고 드라마에 잘 넣었구나 하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저때 저렇게 살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단 1분도 전기가 가게 되면 막 뉴스에 뜨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전기 나가는 걸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는 거의 주민들이 국가 전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태양광 발전기를 놔가지고 적게는 3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하는 중국산
태양광 발전기를 각 집집마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전기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부분이 열차가 달리는데 서잖아요. 서가지고 내려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막 불을 지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몇 시간 서냐 했더니 16시간이라는데 16시간은 그냥 보편적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녁 제대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집에 오는데 16일 반나절을 걸렸다고요. 이게 바로 북한의 철도 사정이고요. 철도 가다 말다 그냥 섰다 하게 되면 이틀 3일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기차에 오를 때 도시락도 사가지고 가지만 도시락 해봐야 며칠 못 가잖아요. 예,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쌀과 같은 미식가루와 같은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준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 보름치 식량을 가지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게 2000년도 중반 들어서면서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철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철도를 기차를 탄다기보다는 서비스차라고 해서 개인이 운영하고 개인한테 돈을 줘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얼마를 주고 타는 개인 서비스차를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아, 북한 정말 아직도 철도 사정이 열악하고 전기 사정이 열악한 거에 대해서 작가가 잘 리얼하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북한의 숙박 검열인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제가 그랬잖아요. 거의 밤에 문을 잠그지 않고 잔다고. 최근 들어서 2000년대 후반 들었으면서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북한의 더적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문을 잠그고 자지만 예전 같으면 문을 거의 잠그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숙박검열 들어와가지고 보안원하고 인민반장이 같이 함께 돌거든요. 그런데 문 여세요 했을 때 제때 안 열 때는 그 사람들이 그 가족 세대주가 보안서라고 해서 안전부에 불려. 여기로 말하면 경찰서죠. 예전엔 안전부라 했다가 90년도 중반 들어서면서 보안서로 80 보안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서에 불려가서 비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의 엄마 아빠들은 문을 안 잠그고 잡니다. 그래서 숙박검열은 거의 대체적으로 밤 12시부터 1시 사이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숙박검열. 그래서 북한에서는 외부인이 내 친척 집에 왔다고 하게 되면 인민반장 집에 가서 숙박 등록 대장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찾아와가지고 숙박 등록 대장에다가 그 사람이 생년월일 어디서 왔다는 지역 그리고 왜 왔는지 여기를 써가지고 그 손님과 함께 집에 찾아온 손님과 함께 그리고 그 집의 세대주나 아버지나 엄마가 같이 안전부라고 하는 보안소에 가서 승인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숙박 할 수 있다는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 집에서 일 다 보고 갈 때 또 숙박 검열 대장에다가 어떻게 간다는 걸 박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검열해가지고 반장한테 줘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있다가 간다는 걸. 이게 숙박 검열 대장인데 여기에 숙박 등록이 되지 않고 그날 저녁에 잘 때는 북한에서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숙박 검열 당했을 때 숙박 등록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찰서라는 보안소에 가서 어떻게 구류장 신세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3일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특히 저희 지역은 국경이기 때문에 국경 승인 번호를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북한은 거주지 이동의 자유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특별구역이기 때문에 수도기 때문에 또 빨간 줄이 가는 승인 번호를 받아야 되고요. 저희 국경 쪽으로 들어올 때는 파란 줄이 가는 국경 승인 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승인 번호 받는 그 자체가 그 집에 정말 간원상제 같은 게 없는 이상은 잘 안 해주거든요. 아니면 그 지역에 뭐 출장을 온다든가 뭐 어느 공장 기업소에 출장을 오는 사람 외에는 그 국경 승인 번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최근 들어서는 저희 때는 인민반장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한 2, 3일 묵을 건데 왜냐면 그 당시 제가 언젠가 방송에도 얘기했겠지만 제가 그때 국경에 있고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중국 사자 여행자들하고 관계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오는 돈을 받고 하는 이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친척이 아닌 사람이 거주할 수는 없어요. 왜? 친척 관계를 딱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올 때는 미리 반장한 데 가서 인민반장한 데 가서
쌀을 갖다 준다던가 돈을 갖다 주면서 사실 여차여차해서 내 뭐 군대 때 뭐 이렇게 친구 엄마가 이렇게 국경에 장사를 조금 왔는데 한 2, 3일 동안 있을 거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 사람한테 미리 줘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 이런 일을 할 때는 당연히 담당 뭐 보안원도 끼고 보위원도 끼거든요. 북한은 지역마다 보안원이라고 경찰서도 있고 보위원이라는 보위 지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끼고 하지만 또 인민반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